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중국 제외한 배터리 시장에서 지금 K 배터리가 점유율이 밀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무너지는 유럽 지금 의회가 선거를 했는데 지금 그 결과가 충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드리고요. 유럽이 관세를 한다고 하는데 뭐 중국차에 대한 관세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유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뭐 어떻게 흘러갈 건지 이것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중국 제외 시장에서도 K 배터리의 점유율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원래 CATL이 LG 에너지솔루션보다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2등이었는데 1위로 올라가고 2위는 LG 엔솔이 차지를 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원래 점유율이 K 배터리가 많긴 해요. 45% 정도로 점유율이 많긴 한데 자세하게 한번 보면은 지금 1월에서 4월까지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의 CATL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보시면은 총 사용량 있잖아요. 지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랑 순수 전기차를 포함한 배터리 총 사용량이 101.1GWh였는데 지금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13.8% 늘어났다. 그래서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CATL의 성장률이 눈에 띈다. 16%나 올라서 점유율이 27.4로 1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LG 엔솔은 27.4에서 작년이요. 지금 보면은 25.7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렇게 줄어들었고 지금 1월에서 4월까지 이걸 봐야겠죠. 1월에서 4월까지는 CATL은 27.7이고 그 다음에 LG 에너지솔루션은 26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성장률이 중요할 거예요. 성장률이 중요한데 지금 CATL은 16% 올랐고요. LG 엔솔은 7.1%, 삼성 SDI가 33%, 그 다음에 SK온은 오히려 마이너스 1.3%를 기록했다. 그리고 파나소닉이 많이 밀려나고 있네요. 마이너스 29%를 기록을 해서 점유율도 16%에서 10%까지 급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 눈여겨보실 게 비아디의 눈에 띄는 성장이다. 지금 1.5GWh에서 4GWh까지 늘어났고 그 다음에 성장률은 164%에 점유율이 1.7에서 3.9까지 올라갔다. 엄청나게 점유율이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ALB, 뭐 중국 기업이잖아요. 선하다전자도 지금 점유율이 CALB는 508%나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0.3에서 1.8로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선하전자는 59.7에서 지금 7% 증가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래도 메인은 그래도 우리 K 배터리 있잖아요. LG 엔솔이랑 삼성 SDI나 SK온을 합치면은 47% 정도 되잖아요. 47%나 46% 정도 되네. 46.7%가 돼서 꽉 잡고 있는 건 맞아요. K 배터리가 꽉 잡고 있는 건 맞지만 이 점유율이 점점 중국에 밀리고 있고 중국에 점유율을 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 성장률이 많이 꺾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배터리가 계속 K 배터리가 잘 나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던 사람들은 조금 실망감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2차전지 산업 코덱스 2차전지 산업 보니까 16%나 빠졌죠. 올해 연초 대비 16%나 빠졌고 차이나 전기차는 지금 0.0% 거의 빠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횡보를 하고 있긴 한데 거의 빠지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들어와서는. 그래서 지금 이 상황만 봤을 때는 이제는 중국 배터리가 더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 점유율만 봐도 중국 시장을 제외해도 이 성장이 중국이 더 성장을 하고 있고 오히려 K 배터리 국내 배터리는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게 계속 벌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 제가 예상한 대로 가잖아요. 이렇게 차이를 벌리고 점점 중국 배터리가 대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드렸는데 그대로 지금 시장 상황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테슬라가 요즘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근데 이럴 때가 매수 기회이긴 한데 저도 그래서 그런 매수 기회를 잡고 있는데 지금 테슬라에서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올해 모델 Y 리프레시 신모델 있잖아요. 신모델은 출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서 지금 머스크는 올해 모델 Y 리프레시 그러니까 새로 나오는 모델이죠. 이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더욱더 지금 물론 테슬라의 브랜드 가치가 좋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계속 테슬라의 라이벌 모델들이 계속 중국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델 Y 라이벌 모델이 또 나왔어요, 중국에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옴보라는 모델이 나왔는데 그건 이따 얘기해드리고요. 계속 모델 Y의 이런 타겟을 라이벌로 하는, 아예 대놓고 라이벌이라고 해요, 중국에서는. 그래서 그런 모델들이 계속 나오는데 테슬라 입장에서는 조금 방심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요.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왜 안 가냐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이런 지금 중국 내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이 경쟁에 조금 테슬라가 많이 고전하는 지금 상황이다. 그래서 이거를 타개하려고 하면은 8월 8일 날 진짜 역전의 명수라고 하죠. 자율주행이나 이런 엄청 대대적인 발표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터키 있잖아요. 터키가 튀르키예라고 하죠. 튀르키예가 중국에 대한 관세를 40% 인상할 것이라고 이게 기사가 어제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잘 모른다. 아마도 EU 가입이나 브릭스 가입 이 사이에서 저울질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조금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칼럼에서 읽어보면 반드시 나쁜 건 아니나. 그래서 튀르키예가 최근 테이블 협상 중에 일부를 해결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튀르키예 외무장관이 신장 그쪽 위구르 자치구를 방문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터키인들이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신장에 여러분들 강제 강제 노역 이런 게 있으면은 터키 외무부 장관이 가서 뭐라고 좀 따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게 없었다는 거는 그런 게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강제 노역 이런 게 거의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튀르키예가 지금 중국에 대한 전기차가 40% 관세를 부과도 지금 이번 거래의 일환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도 중국은 튀르키예가 올해 10월 브릭스에 가입하는 대가로 그 조건에 동의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 쭉 보시면은 EU가 조만간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20에서 30% 관세 인상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역시 중국과 EU 간 협상 타결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정도 올리는 것도 아마 협상을 통해서 이 정도만 올리자. 미국은 100% 이렇게 올린다고 이렇게 하는데 얘들은 20에서 30만 올리고 튀르키예는 40만 올려. 이것도 다 협상을 해서 중국이 이렇게 만든 거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중국과 유럽 간의 협상 타결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중국 전기차에게 20에서 40% 관세는 나쁜 소식이지만 치명적이진 않으며 튀르키예와 유럽에서 여전히 매우 강력한 경쟁력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중국 전기차를 차단하려면 100%에서 200% 관세가 필수다. 그러니까 미국처럼 해야 된다. 근데 미국처럼 안 하기로 합의를 봤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 인상의 이 프로가 있잖아요. 이게 다 중국이랑 아마도 유럽이랑 합의를 본 내용이다. 그러니까 생뚱맞게 미국처럼 100% 올리는 게 아니라 다 이거는 협상을 통해서 이 정도만 올리겠다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이게 지금 화두로 오르고 있죠. 오늘 지금 최고의 이슈인데, 유럽 의회에서 선거를 했습니다. 선거를 했는데 극우가 약진을 했다. 그래서 마크롱이 참패를 했고, 그래서 의회 해산을 승부수로 걸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극우 정당인 EEP라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갑자기 과반수를 넘어서서 지금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극우가 점점 우세하고 있다. 예상과 다르게 극우가 많이 이렇게 선출이 돼서 조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예전에 지금 유럽은 예전부터 저번부터도 지금 소위 진보 좌파라고 하잖아요. 좌파가 이렇게 잡고 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친환경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중에 프랑스랑 독일이 좌파 정권이었잖아요. 그 진보 정권, 좌파라고 하면 또 싫어하시니까 진보 정권이었는데 마크롱과 숄초가 완전히 망가졌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유로 달러도 갑자기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로화도 갑자기 급락을 했다. 왜냐하면 이 정치적인 조짐이 보면은 이제는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가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 이제 극우파로 지금 유럽이 싹 다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크롱은 갑자기 이렇게 극우파로 이 유럽 의회가 바뀌니까 또 이제 의회를 해산시켰어요. 그래서 의회를 해산시키고, 프랑스 의회를 해산시키고 새 선거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하나 제가 이렇게 쭉 봤거든요. 제가 프랑스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런 거를 한번 검색을 해보고 봤는데, 이게 뭐냐면 갑자기 변화가 있거나 여러 가지 이렇게 정책적으로 대통령이 이거를 수행하기 어려워졌을 때 이 전환국면이라고 하죠. 전환국면으로 의회를 해산시키고 새롭게 총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선을 해서 새로 이렇게 국민의 뜻을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유럽 의회가 지금 갑자기 극우파로 바뀌었는데
바뀌었는데 극우파로 바뀌었는데 우리 프랑스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국민의 뜻이 궁금하다. 유럽 전체에 전체에 사는 사람들의 뜻은 극우로 바뀌었다. 우파 정당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건지 모르니까 일단은 의회를 해산시키고 다시 한번 뽑아보자. 지금 뭐 국민의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뽑아서 의회를 꾸려서 뭐 정책을 실행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의회를 가려고 한다고 하면은 다 이렇게 뭐 반대에 부딪힐 수 있으니까 일단 선거를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의회를 해산시키고 지금 다시 선거에 돌입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보면서 야, 유럽이 점점 바뀌고 있구나. 그래서 극우 정당이 만약에 이렇게 계속 잡는다고 하면은 뭐가 바뀔 것인가. 그리고 미국도 선거를 하잖아요. 대선을 하잖아요. 거기에 만약에 트럼프까지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렇게 예상을 해봤는데요. 일단 유럽 자체적으로 보면은 EU 체제, 뭐 나토나 EU 체제가 와해가 될 것 같습니다. 왜? 우리나라만 잘 살면 되지. 왜 우리가 공동체를 이렇게 하고 우리가 뭐 EU 공동이냐 이렇게 하냐. 못 산 나를 왜 챙겨주냐. 지금 뭐 우러전이라고 하죠. 우러전이라고 하라고 하는데 우러전 지금 이게 벌어지면서 많이 지금 유럽 사람들이 각성을 했습니다. 아, 우리가 너무 복지 정책을 남발하고 그다음에 국가에 대한 이 국군이죠. 군사력을 키우지 않고 그다음에 너무 방만하게 경영을 했었다. 그런 반성을 하면서 지금 극우파로 지금 국민들이 바꾸길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반이민 정책을 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 정책이 점점 폐기되거나 축소될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근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거는 크게 가는 아젠다이기 때문에 우나 좌나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이거는 일단 지켜봐야 되고 만약에 친환경 정책이 그래도 뭐 좋지는 않겠죠. 그러면은 중국에게는 반사 이익이다. 중국은 워낙 지금 친환경 정책을 끌고 가고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도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 중국한테는 오히려 희소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복지를 축소할 거다. 지금 뭐 유럽은 복지 정책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복지 정책을 축소하고 이제 군사력을 강화할 것 같다. 그래서 징병제를 곳곳에서 지금 여성 징병도 한다고 해서 부활을 하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러전을 보니까 러시아의 힘이 이렇게 셀지 몰랐다. 근데 러시아가 이제는 만약에 우크라이나까지 함락을 시킨다고 하면은 이제 진짜 유럽이 막을 지금 그게 없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전쟁 초기 때 이거 뭐 유럽 나토가 동원되면은 러시아 정도야 그냥 이기겠지 했는데 러시아의 군사력이 이렇게 셀지 모르고 그다음에 이 생산력과 지속력이 이렇게 셀지 몰랐습니다. 자원이 무한이기 때문에 야 진짜 이 장기전에서는 러시아를 이길 나라가 거의 없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러시아와 또 손잡고 있는 게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그렇게 손을 잡으면은 만약에 진짜 대만이나 이런데 뭔가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고 하면 그걸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 또 잘 생각해보고 최대한 그게 벌어지지 않도록 뭐 이렇게 심리 외교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트럼프가 된다고 하면은 진짜 전쟁을 다 끝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뭔가 이제는 서방을 필두로 한 미국 그 다음에 유럽이잖아요. 유럽이 지금 무너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입장에서 만약에 어떤 대선을 해서 누가 되든 아마 유럽은 점점 손절을 하고 이제는 새 판을 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새 판은 뭐냐면 중국과 러시아와 뭐 미국이 이렇게 합쳐서 이 아시아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 중심에 야 진짜 한국은 어떻게 보면 복받은 동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얘기도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종전 선언을 하고 이쪽 있잖아요. 북한이나 한국 쪽으로 이제는 이 산업이 신사업이 추진될 수도 있겠다. 철도를 연결하고 그다음에 가스관을 연결하고 이런 걸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 이거는 제 주관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동아시아 쪽으로 지금 많이 러시아 입장에서도 유럽을 손절하고 아시아 쪽으로 오려고 하잖아요. 인도네시아, 중국, 그다음에 이쪽으로 다 힘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뭔가 이제 세계의 구도가 유럽에서 서쪽에서 이제 동쪽으로 넘어오고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의 값어치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소위 뭐 지금 보면은 금이 미국 달러를 대체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나중에 또 영상을 따로 마련해야 되는데 금 ETF 있잖아요. 금 ETF도 제가 예의주시하면서 모아볼까 조금씩이라도 현금 대용으로 차라리 금을 모아볼까 달러 말고 금을 모아볼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라.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뭔가 이제 큰 변화가 오고 있다. 그래서 우러전이 끝나고,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이제 누구의 승리로 돌아갈지는 저는 대충 알겠는데, 만약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세계의 패권 구도가
재정립 될 것 같다. 이렇게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유리할 것 같냐 저는 물어보시면은 우리 아시아 쪽이 이제는 많이 유리해지면서 경제적으로도 많이 번영할 것 같다. 근데 그 중심에 한국이 있을 거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거는 뭐 의지에 달렸다.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자 우리나라가 다시 또 제2의 도약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그저 그런 나라로 이제 점점 뒤처질 수도 있다. 저출산이나 이런 걸로 고령화로 점점 뒤처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유럽이 이제 점점 무너지면은 중국이 더 떠오를 수밖에 없다. 왜냐? 청정 에너지 지금 투자가 화석 연료의 3.7배다. 그래서 유럽의 청정 에너지가 5.5배 더 많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북미는 화석 연료에 대한 최대 투자자 이렇게 나와 있고 중동은 화석 연료 사용량의 5.4배가 더 많은 뭐 이렇게 사용량이 5.4배가 더 많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야 진짜 이 청정 에너지가 계속 이렇게 많이 투자를 되고 있다. 유럽도 많이 투자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유럽이 많이 안 한다고 하면은 중국이 이 시장을 꽉 잡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이 이 시장을 꽉 잡으면서 이 시장에서 나오는 이런 파이들이잖아요. 제가 캡처해서 많이 안 올렸는데 이 태양광이나 이 배터리 시설들을 다 수출을 할 거예요. 유럽에도 수출을 할 것이고요. 미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잘 모르겠지만 뭐 아프리카, 그다음에 중동, 그다음에 유라시아, 그다음 또 어디죠? 그다음에 뭐 남미 뭐 이쪽에도 많이 수출을 할 것 같다. 중국의 이 친환경 뭐 전기차나 배터리나 뭐 태양광이나 이런 거가 많이 수출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미국은 이걸 막으려고 지금 태양광 패널 수입 관세로 미국 모듈 가격이 최대 286% 뭐 인상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이 태양광 이것도 중국을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작은 자기의 패널 가격도 많이 올라 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이거를 미국을 이렇게 막다 보면은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뭐라고 해야죠? 이 친환경으로 빨리 가는 길은 점점 요원해진다, 점점 늦춰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중국 지금 보면은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중국 소비자는 EU, 미국, 영국, 호주, 인도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전기차를 구매합니다. 그래서 중국 도로는 말 그대로 전기차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기차를 많이 구입하는 동네인데 전기차로 1등을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큰 시장을 갖고 있고 엄청난 생산량을 갖고 있고 기술 개발도 가장 빨리 되고 있는 동네인데 전기차에서 1등을 못 먹는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승부는 났는데 이제는 어떻게 이제 경제가 재편되면서 빠르게 돌아갈지가 이게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GDP 있잖아요. GDP도 지금 영국의 세계경제학과 세계은행에 따르면 중국의 GDP는 미국보다 38%더 크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중국은 10년 전에 규모 면에서 미국 경제를 앞질렀다. 그래서 지금 보면 10년 전부터 미국 경제를 이미 앞질러서 이렇게 중국 경제가 가고 있고 중국 경제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뭐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공산품들의 메이드 인 차이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걸 빼고도 남미나 이쪽 중동이나 뭐 태국만 가서도 중국 전기차가 엄청나게 다닌다고 하거든요. 이름 모를 중국 전기차들도 많고 오히려 한국보다 테슬라보다 이게 더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왜냐? 여기는 소득이 낮기 때문에 최대한 싸게 만드는 게 정말 더 중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한경에서는 뭐 과잉 생산아니라더니 뭐 중국 전기차 적체 심각 뭐 이렇게 나와 있어서 뭐 여기 어디 하나 보도된 거를 그대로 이렇게 유럽 항만 물류에 뭐 쌓여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저는 이거는 조금 믿지 못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비아디의 왕창프 회장은 가격 경쟁은 시장 경쟁일 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1,500만 원대 전기차를 내놨잖아요. 그래서 1,500만 원대 전기차를 내놓으면서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잘 팔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이런 산업 구축망 뭐 마케팅 다방면에 뭐 이런 거를 다 피면서 점점 더 이제 수출을 많이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관세를 매기더라도 어차피 1,500만 원에 들어가니까 막을 수 있으면은 막아봐라 약간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그냥 역으로 보세요. 아니 그냥 제가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볼게요. 소비자 입장에서 여러분들 싸게 만드는 게 왜 잘못된 거죠? 중국이든 아니면은 미국이든 유럽이든 어떤 자동차나 상품을 싸게 그러니까 같은 품질이면 싸게 만드는 게 왜 잘못된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이 싸게 만든다고 하면은 그냥 환영할 것이고요. 아니면 미국이 싸게 만든다고 하면 당연히 환영할 거고 유럽이 싸게 만들면은 당연히
환영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 자동화 시대가 오니까 더욱더 이거는 빨라질 것이다. 이게 싸게 만드는 업체는 계속 그걸 싸게 만들어서 거의 독점 형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거를 따라잡으려면 다른 후발주자들은 진짜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과연 유럽이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값싸게 만들면서 메인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술 개발로 지금 계속 또 발전을 하고 있다. 비아디는 지금 LFP 말고도 지금 쭉 보니까 SSB, 전고체 배터리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7년까지 SESB를 위한 비용 절감 및 생산 준비를 완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는 쭉 보면은 비아디도 새로운 배터리, 지금 뭐 고체 배터리 이런 것도 연구를 하고 있고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아디랑 상하이 자동차 있잖아요. 비아디랑 상하이 차랑 비교를 해봤는데 2019년에는 비교하니까 비아디가 44만 1000대를 만들었는데 상하이는 624만 대를 만들었고요. 20년도에는 42만 7000대였는데 560만 대. 그 다음에 21년에는 60만 대 대비 546만 대, 그 다음에 지금 187만 대에 530만 대, 그 다음에 23년에는 300만 대에 500만 대, 그 다음에 24년 5월에는 33만 대와 34만 2천 대, 이렇게 이제는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줄어들었다, 5월에만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점점 더 지금 비아디가 많이 따라왔다. 상하이 자동차에 비해 4년 만에 14배의 차이를 비아디가 극복을 했다. 그래서 중국 브랜드가 과잉 생산을 위해 EU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비아디 용량은 중국의 레거시 자동차 제조업체들로부터 가져올 추가 시장 점유율을 제공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비아디가 이 기존의 이 상하이 자동차나 이런 레거시 업체들, 내연기관 차들의 이런 캐파를 가져오는 거지, 뭐 유럽의 캐파를 엄청나게 가져오는 거 아니니까 뭐 과잉 생산 뭐 이런 얘기를 하지 마라. 어차피 내수로도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지금 비아디가 또 계속 성장하면서 혼다랑 도요타 이 합작법인 회사 있잖아요. GAC와 합작법인 회사 GAC 혼다 뭐 이런 데가 전년 대비 54% 지금 생산량이 감소를 했다. 그리고 GAC 도요타도 생산량이 전년 대비 35% 감소했고요. 아이온마저도 전년 대비 42%가 추락했다, 하락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 GAC는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38% 감소를 했고요. 상하이 GM은 전년 대비 61% 감소했고, 그래서 비아디의 이런 압력으로, 그러니까 비아디의 이런 프레셔로 인해서 합작법인이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GM, 혼다, 그 다음에 닛산, 도요타 이런 데가 계속 밀려나고 있다. 이 내연기관 업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업체들의 이런 파일을 비아디가 다 갖고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전기화로 바뀌면서 계속 비아디가 여기서 힘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비아디는 지금 800만 번째 전기차가 이번 달 태국에 있는 첫 번째 공장, 첫 번째 해외 공장에서 생산 라인을 가동할 예정이다. 그래서 3분기에 4개의 비아디 모델이 태국에서 출시될 예정,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태국 공장이 이제는 조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3분기에는 이제는 4개의 모델이 태국에서 나온다. 그러면은 태국 시장은 이제 비아디가 그냥 싹 잡고 저는 간다고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3이라는 기업이 지금 방금 인도네시아 터미널 고객들에게 전기 스테커 중 첫 번째 제품을 납품을 했다. 그래서 이 전기 스테커 이거를 납품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전기로 이제는 중장비가 돌아가나 봅니다. 그래서 연료 제품 대비 70% 더 낮은 에너지 소비, 그리고 전기 이동식 컨테이너 제품 80%가 3위에서 제작됩니다. 그래서 전기화는 단순히 승용차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미 이런 전기 중장비도 이제 전기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3이라는 기업에서 이렇게 중장비를 전기화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 지게차를 인도네시아에 이렇게 수출을 한다고 보면은 인도네시아가 이제 뜨는 동네잖아요. 지금 계속 니켈이 엄청나게 많이 매장되었고 1억이 넘는 동네에서 계속 이 전기차 사업을 하면서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중국의 이런 기술력을 가진 이런 뭐 스테커 이런 게 들어가면서 많이 판매가 된다고 하면은 이것도 또 이제 중국이 성장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전기 배터리 뭐 비아디나
뭐 중국 배터리가 들어가니까 더욱더 이제 쓰임새를 많이 가질 것 같다. 여기 EV라고 써있죠. EV라고 써있는 거 보면서 역시나 배터리도 여기에서도 많이 팔리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커 자동차 있잖아요. 지커 X가 3분기부터 해외 시장 배송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이 시작됐다는데 3분기부터 태국,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를 포함한 시장에서 출시 예정이다. 그래서 우측 핸들, 우리는 좌측 핸들이잖아요. 근데 태국이나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는 우측 핸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측으로 이렇게 핸들을 만들어서 수출용으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왼쪽을 사용하는 반면 중국 본토는 왼쪽 차량을 그러니까 왼쪽 운전 차량을 사용하는 반면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 및 지역 영연방 국가에서는 일부 선국가들도 오른쪽 운전 모델을 한다, 오른쪽 핸들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오른쪽 핸들로 해서 지금 수출을 하려고 하고 있다 합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핸들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거를 만들어서 지금 지커 타이라는 지금 태국 시장에도 진출을 할 것이다. 그래서 태국에서 지금 보면은 진짜 중국 전기차가 휩쓸고 있다. 이 중국 전기차가 휩쓸고 있고요. 동남아 이쪽 시장에서도 중국이 거의 다 차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커는 지금 전년 대비 111% 증가한 67,764대를 인도하고 있다. 1월에서 5월까지 이렇게 많이 판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 팔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 니오도 지금 두바이에서 이런 충전 장비나 이런 것도 또 이렇게 가져가고 있다. 이런 충전 장비나 충전 시설도 다 중국산으로 계속 대체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테슬라의 모델 Y 라이벌 브랜드인 니오의 온보라는 브랜드 있어요. 온보라는 브랜드에서 L60 SUV 쿠페를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체험 매장에서 곧 오픈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모델 Y의 이런 라이벌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점점 긴장해야 된다. 지금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지 않으면은 계속 밀릴 수가 있다. 이 모델 Y보다 좀 더 크고 가격은 싸고 이제는 또 신 모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중국은 신차를 내놓고 있으니까 테슬라도 신차를 내놔야 되는데 모델 Y의 신모델이 올해 안 나온다고 하니까 이것도 조금 더 걱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중국은 계속 발전하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잘 체크해 보시고요.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유럽은 무너지고 있고 점점 이제 이 힘이 아시아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이제 누가 맹주가 될 것이냐, 그 중에서 친환경이나 전기차 이쪽, 배터리 이쪽은 어디가 메인이 될 것이냐, 여러분들 잘 판단하셔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국이라고 보고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